안녕하세요. YG 유튜브 YG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좀 실제적으로 캐시플로우를 작성해 보려고 하고요. 네, 너무 좀 디테일한 것까지 다 들어가면은 한 세월에 더 이해하기도 더 어려우니까 좀 중요한 내용만 뺀 간략화한 버전의 캐시플로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요 녀석을 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역시 보시다시피 드디어 사업용 부동산 밸류션 스킬에서 캐시플로우, 이건 둘 다 좀 간략화한 캐시플로우를 말하는 거죠. 작성하는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무슨 수업 자체는 수업이라고 좀 그러네요. 그냥 유튜브의 영상 자체는 이런 지금 제가 써놓은 이런 엑셀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요. 이 엑셀에 대한 그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본문이랑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사실 요거 자체는 요 엑셀을 메인으로 좀 띄워 놓으시고 제가 지금 하는 요 영상은 좀 참고하면서 직접 이런 부분을 직접 입력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하면서 막히거나 아니면 좀 뭐 동시에 같이 해보는 차원에서 이 영상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네, 이해를 위해선 영상 안 보셔도 되고요. 엑셀만 보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엑셀에 제가 항상 이런 채워놓는 비어있는 엑셀과 옆에 답안지라고 해서 다 채워놓은 엑셀을 같이 드리니까 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요거는 영상만 보고 엑셀 안 하면 좀 의미가 없으니까 요 엑셀을 직접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NOI까지 나오는 요 부분을 먼저 쭉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애들 주르륵 해서 뭐 이런 현금 부분, DSCR 비율까지, 에쿼티 수익률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일단 이 앞에 부분은 제가 이 엑셀 자체는 뭐 다 채워놓긴 했지만 이 노란색 부분은 사실은 본인이 내키는 대로 적으면은 또 엑셀이 좀 내용을 막 자동적으로 수정된 게 반영되도록 나름 자동화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일단은 지금 제가 했던 거는 뭐 2천억을 입력했고요. 뭐 숫자 자체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산 매입관 재반 비용은 제가 이전에 강의 때 보통 한 100의 부동산을 뭐 한 108 정도, 뭐 취득세도 들어가고 감정평가 비용이나 재반 비용이 들어가니까 보통 한 108 정도의 비용을 샀다고 했으니까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 5%에서 10% 사이로 뭐 그냥 간략화할 때는 자기가 임의로 숫자를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넣고 싶으면 10% 넣으면은 200억 넣으면 될 거고, 적게 넣고 싶으면 5%에서 100억 원 넣어도 되는 거죠. 본인이 넣는 숫자고요. 노란 부분은. 그리고 넣게 되면 이쪽은 그냥 자동으로 산식으로 넘어오겠죠. 당연히 자산 매입가는 그대로 2천억 따라올 거고, 재반 비용도 본인이 아까 넣은 그 숫자 그대로 넘어오는 거 자동으로 넘어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LTV 비율도 이제 본인이 역시 60에서 60 썼지만 그냥 뭐 한 50에서 뭐 70 사이 땡기는 숫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5% 넣어도 되고, 지금 여기서는 샘플로 60%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뭐 매입 가격 2천억에 60%여서 대출은 얼마요? 1200억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매입 가격에 곱하기 LTV가 아니라 그 감정평가, 담보 감정가 기준이긴 한데 여기서 그냥 간략화 버전이고 담보 감정가를 여기 넣을 곳이 없어서 일단은 저는 임의로 매입가의 LTV로 곱한 가격을 선순위 대출 금액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는 이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담보 감정가 기준이고, 담보 감정가는 아마 뭐 매매 가격보다 살짝 낮을 수도 있죠. 뭐 1980억일 수도 있는 거죠. 담보 감정가는. 어차피 그 녀석을 실제는 하는 거고, 여기서는 간략화 버전이니까 일단 매매 가격에 곱해서 했다라는 거 알시면 될 것 같고요. 선순위 대출 이자율은 또 넣어야죠. 넣는데 사실은 요즘에 2022년 말에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른 이후로 다들 뭐 5% 이상이네요. 5%? 5% 초반도 안 나오고 6% 나오고 그럴 건데, 이 엑셀을 제가 이 로데이터 만든 게 2022년 이전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였죠. 그래서 지금 요 표에는 2.5%, 엑셀도 2.5%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 캡처해서 만들어서 막 애니메이션도 그래가지고 다시 요거 때문에 다 바꾸기가 너무 험난해서 그냥 2.5로 일단 요 수업은 갈게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실 때는 2.5가 아니라 뭐 한 6을 넣어도 될 것 같아요. 6, 5.5, 뭐 6 이 정도 넣는 것도 과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캐시 리저브, 이것도 뭐 빵이란 건 말이 안 되겠지만 그냥 임의로 넣는 거죠. 이것도 임의로 넣을 숫자인데 그냥 제가 넣는 거는 여기서 그냥 1년치 이자 정도만 일단 리저브 금액으로 하자라고 생각해서 넣은 거고요. 그러면 1200억에 여기선 지금 2.5%를 했으니까 2.5% 곱한 30억 원, 한 1년치 이자 정도를 넣은 거고, 실제 5%를 했었으면 60억을 할 거고, 뭐 그걸 상관없이 나 그냥 100억을 리저브하고 싶다, 100억을 넣을 수도 있는 건데, 대략 그냥 혹시 뭔가 잘 모르겠으면은
한 1년치 이자 금액 정도 리저브 하는 것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돼서 지금 하고 2분의 1을 6개월에서 1년치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6개월치 30억에 2분의 1을 했나 봐요. 사실은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는데 왜 15억 했는지 50억 되게 좀 금액을 낮게 하려고 노력을 했나 보네요. 이것도 5%밖에 안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남은 부분 보증금도 정말 다양하죠. 보증금도 재원 조달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너무너무 다양하고, 뭐 롯데마트나 해도 풀 전체 면적을 다 하나의 롯데마트든 뭐 신세계, 뭐 이마트 이런 애들이 장기로 쓰는 거의 경우는 되게 보증금 규모도 커서 이런 재원 조달에 아주 큰 축을 차지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않은 건 되게 낮을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해서 실제는 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죠. 그걸 보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정말 이거는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완전 맘대로 넣은 거고, 이게 50억이 통상적이냐 2천억에서의 50억이 통상적이냐 아니냐 완전 달라. 이건 그냥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임의의 숫자를 넣으시고요. 결국은 그러면은 이거 뭐예요? 지금 투자 금액 이거를 부동산 2천억에 사고 비용이 100억이 들고 한 15억 정도 예비로 놔두고 싶어. 그래서 2115억이 꼭 필요해. 근데 대출은 1200억 받았고 보증금으로 한 50억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 211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은 모자른 금액은 전부 다 에쿼티인 거죠. 그래서 뭐 2115에서 이 금액에서 얘 빼고 하면 남은 게 이거다라고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865억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야 얘네 셋을 더하면 2115억 좌우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산식을 넣은 거고요. 이것도 하얀 칸이니까 저절로 산정되게 해놨죠. 예. 그렇고 여기도 자동빵이란 말은 오피셜 말이 아닌데 자동으로 나오게 한 거고요. 당연히 보시면 연면적이 있고, 저희가 여기 자료에 또 여기 본인이 아마 손으로, 전 여기 넣어놨지만 뭐 6을 해도 10을 해도 공실률을 넣어놨으니까 당연히 공실률이 5%란 거는 임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5%가 임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 공실률, 뭐 1-0.05에서 0.95를 곱한 95%를 곱한 13300이 자동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연면적과 본인이 넣은 공실률 두 개를 통해서 임대 면적은 자동으로 산정되게 해놨고요. 평당 매매가는 뭐 당연한 거죠. 매입가 있고 전체 연면적이 있으니까 나눠서 자동으로 산정되게 해놨죠. 그러면 뭐 1430만원 평당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도 막 자동 산식 걸어놓은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좀 아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 자산 개요 및 주요 과정은 그냥 적혀있는 그 숫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100%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렇게 어떤 숫자가 바뀔 수 있고 바뀌면 어떻게 같이 뭐 연동돼서 바뀌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당연히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금 이자율도 있네요. 현금이 뭐 있다고 치면은 예금에서 운용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지금 옛날 지금 대출이자율 2.5일 때니 예금이자율도 그 당시에 숫자를 썼겠죠 제가. 그쵸? 지금 이거보다 높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현금 잔액 자체가 예당치 많지는 않아서 이 부분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냐 내리냐로 이 전체 캐시플로우가 현저하게 바뀌진 않아요 사실은. 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 지금 이제 제가 여기 개요 및 주요 과정에서 이게 원래 숫자가 다 적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오른쪽에 넣는 필요한 변수들만 보이게 하려고 필요한 것 빼고 나머지는 다 지운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빈칸이어서 이게 뭐냐? 왜 갑자기 빈칸이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정보만 보이게 하는 게 또 시각적으로 낫지 않나 제가 했는데 또 다 비니까 또 이상하긴 하고요. 뭐가 베스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비워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니죠. 지금 1번 총임대료 이 부분이죠. 1, 2, 3, 2번호랑 맞출 건데 1번 총임대료에서 쓰이는 로우 데이터는 연면적 14,000평과 그리고 평당 월임대료 6만원 요 두 개 숫자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나머지 숫자는 다 화이트로 지워놓은 거예요. 예, 그런 거고요. 보시면 결국은 총임대료 첫 해년도의 총임대료는 평당 월임대료에 평당 월임대료니까 11을 곱해서 평당 연임대료로 하고, 결국 평당이니까 연면적 몇 평인지 곱하면 연에 버는 총임대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G24 여기 있죠. G24 여기 있는 애들죠. 곱하기 뭐 12개월에 연면적 해서 숫자가 나와요. 그걸 보시면은 G24는 이 파란 놈은 예고, 그리고
12를 곱하고 그 다음 F10 연면적을 곱해서 결국은 이 숫자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테란도 임대료를 구했고요. 그 다음 임대료는 사실은 이 임대료 총연 그대로에서 이제 상승률이 이 저번에 작년이 아니죠. 작년이래. 이 전 그 챕터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없이 플랫하게 가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임대료 상승률이 있었어요. 2%라고 제가 입력을 했죠. 예, 그러면은 요거 대비 요로 넘어갈 때 1.02만큼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식으로 걸 거니까 요거 1 플러스 임대료 상승률을 전년도에 곱한 게 올해 이번에 두 번째 해 임대료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이 산식은 전년도 임대료 곱하기 1 플러스 이 녀석 임대료 상승률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값이 좀 더 크게 나오겠죠. 예, 10281, 600, 000이 나온 거예요. 그 나온 거고요. 짠 하고서 이제 요거는 제가 여기를 잡고서 엑셀을 쭉 당기면은 이 산식이 자동으로 빵빵빵빵빵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걸릴 때 얘를 당기면 그 연동되어 있는 숫자들 얘가 바로 앞에 거에 붙는 건 얘 그러니까 이어 3는 이어 2 곱하기 1 플러스 뭐 상승률, 이어 4는 앞에 거 곱하기 해서 항상 쭉 당기면 앞에 것까지가 요 녀석도 따라가는데 근데 문제는 이 상승률 2%는 항상 고정이죠. 이게 지금 셀을 한 칸 딱 당기면 얘는 앞에 거 곱하기 얘에 그러니까 제 말은 바로 옆에 거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쭈르륵 당겨도 절대적으로 요 위치에 계속 가만히 있어야 되는 변수들은 앞에 달러를 붙이면은 움직이지 않아. 얘는 아무리 산식을 옆으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던 뭐든 쭈르륵 해도 그거에 오직 요 녀석은 이 달러를 앞뒤에 붙여놓으면은 G25에 무조건 붙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시면서 달러를 붙이고서 제가 하는 것처럼 해보고 달러를 안 붙이고서 해보면은 그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서 짜자잔 하고서 뭐 산식은 이렇게 될 거고 그냥 당기면 클릭해서 앞으로 쫙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걸리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가 항상 달러가 있어야 될 거고 달러가 없다면은 지금 이걸 강제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요 산식들을 제가 지금 강제로 입력할 수 있게 이 산식을 써준 건데 굳이 이렇게 강제로 입력하지 않고 그냥 잡고서 쭉 하는데 대신 기존에 입력할 때 여기에 달러를 이 EOF2 부분에서 붙여놨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되고 다음은 이제 2번 공실분 임대료 하나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공실률인 거죠. 공실률 데이터 이번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총 임대료 전체 임대료에서 공실률을 곱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5% 전체 100 중에 5%는 사실은 못 받는 거네요. 5%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구하면 되고 이것도 역시 잡고서 쭉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써 있죠. 이 녀석 공실률에 붙어 있는 산식은 앞에 달러를 붙여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렌트프리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 숫자죠. 렌트프리가 1년당 몇 개월을 안 받니? 이거는 1로 해놨으니까 그럼 1년에 12개월인데 12개월 중 한 달은 안 받는구나.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11개월만 받는구나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덜 받는 부분은 그럼 12개월 중에 1개월분은 안 받는 거죠. 결국은 제가 받는 거에서 12개월 중에 몇 개월만큼을 안 받는다. 빼주는 거니까 그 부분이고요. 산식은 이렇게 결국은 뭐 실제적으로 받는 임대료다 보니까 총 임대료에서 공실분 임대료를 뺀 실제 받는 임대료 기준에서 곱하기 1 나누기 1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고요. 이 앞에 1이란 거는 강제로 하지 말고 이 부분을 그냥 걸어 놓은 거고요. 이것도 주르륵 옆으로 긁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은 G26 이 녀석은 항상 앞뒤로 달러를 붙여 놓으시고 이 값이 구하면 잡고서 쭉 해서 산식이 나오게 돼요. 네, 그러고요. 결국 실임대료는 얘네 셋이 합이잖아요. 그쵸? 얘는 이미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차감이 될 테니까 위에 세 개를 더하고 얘는 달러를 붙일 필요가 없죠. 여기서 요 옆으로 가면 얘 더하고 또 옆으로 가면 얘 더하는 식으로 더하는 것들이 다 평행하게 옆으로 다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달러 안 붙이고서 그냥 쭉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관리비 수입에 이제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평당 월 관리비 수입 이 부분이죠. 평당 관리비 요것만 있습니다. 평당 관리비에서 평당 월 관리비에서 11을 곱해서 평당 연 관리비에서 평당이니까 실제 몇 평이냐 연면적을 곱하고 거기서 뭐 공실률을 제외한다 라고 수하면 될 것 같고요. 평당 월 관리비 수입 이쪽에 있는 주로 여기에 있는 거에 변수를 연결할 때는 다 달러를 곱해 놓고서 하는 게 이제 편하실 것 같아요. 평당 월 관리비 수입에 곱하기 11하고 그 다음에 연면적 그쵸? 하고서 1 공실률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그냥 이건 거죠. 전체 면적 지금 전체 면적에다가 다시 95%를 곱한 건데 그냥 실제 임대했던 임대 면적을 여기다 그냥 곱해야 되죠. 실제 임대한 90 아까 5%였네. 그 면적을 하면 이 뒤에 걸 안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뭐 5% 빠진 거를 곱하나 그냥 애당초 95%라는 걸 감안하나 똑같은 것 같고요. 일단 결국은 그래서 관리비 수입은 이렇게 나온 거래요. 그러면 역시 2는 이건 지금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산정하고 1로 넘어갈 때 지금 관리비 상승률, 물가 상승률을 곱해야 되죠. 그래서 관리비 상승률 값을 여기다 곱해야 돼서 이어 1이랑 이어 2까지는 만들고 2부터 다시 쫙 당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 1은 전년도 관리비 곱하기 1 플러스 관리비 상승률인데 G25가 여기죠. 근데 이제 앞뒤에 또 강제로 달러 붙여주면은 일단 이 값이 나오고 이때부터는 쿨하게 또 쫙 당겨도 뭐 손으로 일일이 입력해도 되지만 쭉 당기면 산식이 틀리지 않게 입력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운용수입 합계는 일단은 요거 지금 6번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운용수입 합계는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쭈루룩 더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4번까지 일단 한번 산정이 됐고 그 다음에 5번, 6번 더하면 7번이 되는 거죠. 그쵸? 4번, 5번, 6번을 더하면 돼요. 별건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그냥 이건 구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운용 비용은 이것도 구하고 나서 잡고서 쫙 당기면 됐죠. 그리고 운용 비용은 실제 비용인데 이건 지금 뭐 비용 상승률과 상관없이 이건 일정 금액을 곱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한 30억이라고 제가 임의로 정한 거예요. 30억 정도 나갈 것 같다. 사실은 이제 관리비 수입이 31억 9천이라는 걸 보고 그냥 보수적으로 거의 다 나간다 치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한 30억 임대료 그러니까 관리비 수입을 받아도 실제 운용비는 한 15억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실사례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 임의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일단은 거의 다 나가는 걸로 해서 이게 좀 보수적인 가정이거든요. 거의 다 나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 때는 또 지금 재반 비용 상승률이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쭉 넘기면은 곱해서 이거 구한 거 쭉 넘기면은 관리비도 이제 처음 연도에 30억이었지만 그리고 나서 비용 상승률만큼 매년 상승해서 어쨌거나 올라가는 그런 운용 비용, 실비용 비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9번 합인 거죠. 결국은 7번, 8번 합이 여기 되는 거니까 합을 구하면 되고요. 합 구해서 또 쫙 당기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이자 부분. 대출 이자 간단하죠. 대출 원금에 곱하기 이자율인 거죠. 뭐 간단한 건데 이거는 지금 대출 금액 어디 있나요? 1200원 이게 땡겨온 거고 대출 이자율도 밑에 있겠죠. 제가 너무 낮게 썼다고 했던 그 2.5% 그거를 가져와서 쭉 땡기면 될 거고 문제는 여기가 지금 억원 단위니까 이게 지금 1200억 원이잖아요. 근데 이쪽은 원이잖아요. 원. 그럼 얘네 둘과의 차이는 억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요만큼의 이제 단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강제로 이걸 곱해서 단위를 맞춰준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지금 대출 금액도 다 이쪽 표에 있는 거고 대출 이자율도 이쪽 표에 있는 거다 보니까 이건 전부 앞에 달러를 붙였어요. 그래야지 쫙 긁을 때 오류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쫙 긁으면 사실 쫙 긁을 것도 아니죠.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30억 똑같으니까 원금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자율이 바꾼 것도 아니니까 똑같긴 한데 그래도 긁어도 되죠. 네, 그러고 캐펙스, 자본적 지출 이런 게 있어요. 캐펙스, 캐피탈 익스펜디처. 보통 이거는 유형 자산에 관한 지출 중 이게 비용으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 코스트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산에 가용되는 부분이에요. 비용되지 않고 자산에 추가 계상됨. 그래서 캐펙스 금액 어쨌거나 이건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실 뭐 전 금융 쪽인데 금융 쪽 담당자 전문가가
캐펙스 금액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죠, 당연히. 실제 건물을 가봐서 뭐 엘리베이터 홀이든 무슨 장비든 뭐든 뭐가 좀 고쳐야 되네, 얼마 비용이 되겠네라고 해서 실제 뭐 물리 실사든 이런 부분에서 해당 담당 전문가 분께서 그거를 또 추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향후에 몇 년간 매년 얼마쯤 정도 들어갈 것 같다라는 그런 또 물리 실사에 대한 전문가분이 해주는 그 숫자를 사실은 뭐 저 같은 금융인들은 써야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상 캐펙스 필요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네. 대신 뭐 그분들한테 좀 더 보수적으로 해주세요. 좀 더 뭐 그런 뭐 얘기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주신 보고서에 대해서 혹시 이 부분은 좀 약간 루즈한 과정이 아니냐, 혹시 좀 더 약간 스트릭트하게 생각하면 좀 더 금액을 올리는 게 맞지 않아요? 물어보고서도 그 금액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런 급에서 가상의 수치인 그냥 20억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현금 잔액 운용 수익 부분이죠. 리저브 캐시에 대한 예금이자. 일단 리저브 얼마 없잖아요. 지금 여기 15억. 꼴랑이라고 하기엔 또 제가 개인적으로 15억이 크네요. 죄송해요. 근데 부동산 투자, 부동산 하나의 이런 펀드 운용이 있어서는 아까 지금 뭐 15억이 아주 큰 돈은 아니긴 하죠. 그래도 중요한 돈이에요. 예. 어쨌거나 해서 전기말 보유현금에다 현금 뭐 이자율을 곱해서, 이거 지금 계속 10억을 웬만하면 남겨놓을 거기 때문에 이자율을 그냥 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잠시만요. 근데 이게 지금 억원 단위니까 똑같이 원화 단위로 환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곱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쭉 넘어가면 될 거예요. 또. 그래서 현금 잔액 운용 수익은 이건 지금 연초 현금 잔액이잖아요. 연초 현금 잔액은 오버펀딩에서 캐시 리저브로 안 쓰고 15억 더 조달 해놓은 게 예금 은행에 그대로 들어 있겠죠. 그대로 들어가 있을 거고, 요 금액이 이제 연초부터 있으니까 그 2월에 뭐 1월 1일 연초 현금 잔액 15억이면 12월 31일까지 있을 거니까 1년 동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자율 곱해가지고 G30 곱해서 운용수익 곱해서 1,500만 원이 산정이 되고요. 이거는 쫙 긁으면 자동으로 뜰 건데 지금 여기가 아직 숫자가 생성이 안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땡긴 게 0인 거고요. 나중에 이쪽을 또 땡기다 보면 여기 숫자가 생성이 될 거잖아요. 그때 되면 이 부분은 또 자동으로 플러스 숫자로 반영이 될 거예요. 네. 배당 가능 재원은 뭐 결국은 NOI 총 운용 수입에서 이제 꼭 내야 할 이자 내고, 그리고 나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밸류를 유지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까지 하고 나서 남은 현금이 이제 배당 가능 재원이긴 하고요. 사실은 거기서 이제 뭐 법인세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또 리츠에 대해서 또 법인세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법인세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산정을 했어요. 배당 가능 재원은 당연히 그냥 이 3개 더하면 되고 쫙 긁어서 넘기면 될 거고요. 결정액은 이제 제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임의로 그냥 배당 가능 재원의 뭐 대부분을 배당한다, 반올림해서 억원 단위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생각해서 임의로 39억, 41억 그런 식으로 요 단위는 1,000만 원 이하 단위에 뺀 정도를 금액으로 임의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배당 가능 재원이랑 현금 증가분이란 거는 배당 가능 재원에서 배당 결정을 빼야죠. 이거 나간 돈. 그래서 그 해 이어 1에서 현금이 최종적으로 이 건물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39억 8,500만 원을 현금이 생겼는데 이곳에서 39억을 또 에쿼티주한테 배당을 했으니까 남는 건 사실은 이어 1에는 8,500만 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증가는 1년 동안 다 줄 거 주고 이자 주고 뭐 다 주고 하니까 배당까지 주고 나니까 8,500만 원 남았다. 그런 식인 거야. 또 산식은 똑같이 걸면 되고, 결국은 연초 현금 잔액 15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한 해 동안 8,500만 원이 플러스가 됐죠. 그걸 갖고 오고, 그래서 시작된 돈과 기간 중에 늘어난 돈 합치면 그 월말 12월 31일 기준 연말 잔액이 나오겠죠. 두 개를 더하면. 그래서 시작할 땐 15억으로 했는데 뭐 이자 주고 배당 주고 다 하니까 8,500만 원이 이 해에 더 추가돼서 결국 15억 8,500만 원이 이 해의 끝에는 남았구나 라는 게 되는 거고요. 그 해의 끝에 어떻게 보면은 그 뭐 2001년 12월 31일의 돈과 그 다음 해의 초 1월 1일의 돈을 사실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그대로 산식을 넣어서 갖고 가고, 또 이 해에 생긴 이런 놈들이 그대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합친 게 또 다시 다음으로 내려오는 똑같은 구조로 해서 만들고 긁고서 쫙 하면은
결국은 캐시플로우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단순 DSCR은 그 해 번 돈에서 그 해에 나가야 될 이자를 뭐 나눈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단순 DSCR은 순유형 수익 NOI 그 해에 번 돈에서 그 해에 나갈 이자. 지금 이거 원금 안 주니까 이자만 나가면 되니까 나누면 될 거고요. 대신 요거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DSCR은 플러스로 나와야 되니까 요거 지금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일부러 붙인 거예요. 기호를 좀 조정하려고. 저 이렇게 나누면 될 거고, 대신 누적 DSCR은 뭐 윗부분에 그 해에 번 거에 플러스 기초부터 이제 현금 갖고 있던 현금을 추가하게 되는 거죠. 기초현금은 그 해의 기초현금 여기 산식 매번 해놨죠. 그래서 갖고 오면은 되는 거고요. 에쿼티 배당 수익률은 배당 결정액이 있죠. 이게 에쿼티한테 갈 거고, 에쿼티 투자액은 여기 있죠. 865억을 에쿼티가 투자했는데 이 이어 원 한 해 동안에 39억을 배당 받았으니까요. 결국 하는 거고, 이제 이것도 대신 뭐 자릿수 맞추려고 넣은 거죠. 하다 보면은 쭈르륵 지금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아까 쫙 당겼더니 이런 식으로 배당 수익률이 나왔구나 라고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으리라 생각돼요. 그래서 결국은 원래 그러니까 제가 엑셀 드린 거에는 이 부분은 다 숫자가 이미 입력돼 있어서 사실은 안 건드려도 되지만 좀 더 이해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부분을 노란색 부분은 좀 건드려 보면서 어떻게 연동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그거고, 여기 약식 캐시플로우에서 임대료 부분 한번 계산해 보시고, 뭐 운영 수익 합계까지 한 다음에 NOI 중요하잖아요. 캡레이시라는 거 쓰려면 NOI까지 구해보고, NOI에서 끝낼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자도 나가고 캐펙스도 나가보고, 그 다음 배당 가능 지원 산정해서 에쿼티 투자한테 배당까지 주고, 그러면 그 부동산에 남는 현금이 있고, 그럼 그런 얘기는 결국은 시작할 때 돈이 있고, 그 기중에 증가된 돈이 합쳐서 기 말에 이 돈이 되고, 그 돈이 다음 해에 시작하는 돈이 되면서 다시 또 증가된 분이 합쳐져서 그 해 말에 돈이 되는 거고, 이렇게 돌고 도는 개념과 DSCR은 단순 DSCR의 경우는 NOI와 지금 대출이자 이 두 개만의 뭐 나눔으로 산정하면 되는 거고, 누적은 이 NOI 플러스 기초현금 합쳐서 두 개를 합친 것을 했기 때문에 누적 DSCR도 높게 나오겠죠. 그렇게 될 거고, 이것도 배당 수익률은 결국은 보통주 배당액을 이 865억을 투자해서 배당 결정액 39억 원을 받았으니 둘이 나눠서 산정을 하면서 쭈르륵 계속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쨌거나 이게 좀 엑셀이랑 동시에 봐야 돼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좀 크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제 실제 현실은 훨씬 복잡한 엑셀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중요 개념 이해하고서 그 다음에 그 복잡한 데 들어가야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대혼돈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간략한 버전으로 좀 만들어 봤으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았기를 도움이 되었길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